어느 날 아침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김우주에게 유메리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TV를 켠 우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메리의 전 남편 전 김우주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의 결혼이 명순당의 신혼부부 우대 정책을 악용하기 위한 계약 결혼이라고 폭로한 것이다. 전 김우주는 메리와의 과거 결혼 생활을 언급하며 이혼 후 불과 몇 달 만에 재혼한 것부터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다. 그의 폭로에 언론이 들끓었고 메리는 당황한 목소리로 우주에게 상황을 전했다. 장안국이 명민분의 사기 사건에 이어 위장 결혼 스캔들까지 터지자 명순당은 최대 위기에 빠졌다. 주가는 폭락하고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다. 임원들의 질타 속에서도 우주는 처음 시작은 계약이었음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지금은 다르며 이 모든 일은 장안구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에는 한구의 배신과 약 바꿔치기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필련 정혜리분 회장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해 있었다. 할머니의 병실을 찾은 우주는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필련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다. 할머니가 두려워했던 것이 맞을까봐 무섭다고, 한구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두렵다고. 부모님을 잃은 후 고모부는 유일한 가족이었고 친아버지 같았는데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우주를 기다리던 메리가 다가왔다. 커피를 건네며 옆에 앉은 메리에게 우주는 힘겹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한구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다고. 메리는 우주를 꽉 안아주었다. 두려워해도 되고 슬퍼해도 되고 화내도 된다고. 하지만 우주는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했다. 옆에 자신이 있고 응수 형도 있고 할머니도 계신다며 따뜻하게 다독였다. 메리는 단호하게 우주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만 안 둘 것이며 우주 대신 자신이 화를 내겠다고 말했다. 우주가 메리를 꽉 안았다. 어린 시절 울고 있는 우주를 대신해 울어주었던 키링 소녀처럼 메리는 다시 한번 우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며칠 후 고필련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주와 메리가 병실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한구를 믿었던 자신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우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할머니 잘못이 아니며 이제 명순당을 지키겠다고 위로했다. 필련은 한구가 데이비드와 맺은 계약이 가짜였다는 것, BQ캐피탈과 J컨설팅이 모두 한구의 공모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25년 전부터 한구가 명순당을 노려왔다는 진실 앞에서 필련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명순당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고필련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한구에게도 전해졌다. 초조해진 한구는 오민정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달라며 필련이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게 끝이니 병원으로 가서 필련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우주, 메리, 응수는 이미 한구와 민정의 연락을 예상하고 있었다. 우주는 민정에게 한구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는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렸다. 우주팀은 민정을 미끼로 한구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다. 그날 밤 민정이 간호사 가운을 입고 필련의 병실에 몰래 침투했다. 이미 다른 병실로 옮긴 필련 대신 마네킹이 누워있는 침대. 민정이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 주사에게 다른 약품을 넣으려는 순간 숨어있던 경찰들이 불을 켜며 체포했다. 민정은 살인 미수 현장에서 붙잡혔고 복도에서 지켜보던 우주와 메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명순당의 누명을 벗겼다는 우주에게 메리가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나아갔다고 응원했다. 체포된 민정은 경찰 조사에서 한구와의 모든 공모 내역을 자백했다. 명순당 횡령, 사기, 살인 교사, 그리고 25년 전 교통사고 조작까지. 특히 민정은 한구가 25년 전 교통사고 증거를 없애려고 자신의 집에 숨겨뒀던 휴대폰을 찾아갈 것이라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 휴대폰에는 모든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명순당 사태로 롯데백화점도 타격을 입었다. 납품 계약이 위태로워지자 백상현 이사는 서류 더미에 파묻혀 고민에 빠졌다. 그때 윤진경이 커피를 들고 이사실을 찾아왔다. 진경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백 이사가 정말 대단하다며 밝게 칭찬했다. 백 이사는 지금 회사가 난리인데 무슨 대단하냐며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진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분들은 다 패닉 상태인데 이사님만 차분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며 이런 결단력과 통찰력이 대단하다고 눈을 빛내며 칭찬 폭격을 퍼부었다. 진경의 순수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백 이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진경이 참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진경이 활짝 웃으며 그게 자신의 장점이라고, 이사님도 힘내시라며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믿는다고 응원하자 백 이사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위장결혼 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우주와 메리. 회사 정문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우주는 오후 2시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준비실에서 긴장한 우주에게 메리가 다가와 물을 건넸다. 손을 떨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는 우주에게 메리가 손을 잡으며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고 할 말이 있다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우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기자회견장, 메리가 단상에 섰다. 위장 결혼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메리는 심호흡 후 처음에는 계약이었다고 인정했다. 회견장이 술렁였지만 메리는 우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명순당의 신혼부부 우대 정책 때문에 계약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메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주를 사랑하게 됐다고.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주가 힘들 때 옆에 있고 싶었고 우주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으며 우주가 웃는 걸 보면 자신이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냐며 자신은 김우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밝혔다. 메리의 고백에 회견장이 조용해졌다. 우주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가 메리 옆에 섰다. 자신도 메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우주는 메리의 손을 꼭 잡으며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처음은 계약이었고 그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죄했다. 하지만 메리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이 바뀌었으며 이 사람이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정의 자백을 받은 우주는 경찰과 함께 민정의 집으로 향했다. 민정의 말대로 한구가 증거를 없애러 올 것이 분명했다. 어둠 속 민정의 집. 한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손전등 불빛으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침대 밑에서 낡은 휴대폰을 발견한 한구가 화면을 켜자 25년 전 교통사고 관련 문자와 통화 기록이 가득했다. 드디어 찾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한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휘파람을 불며 여유롭게 자리를 뜨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불이 켜졌다. 창백한 얼굴에 우주가 서 있었다. 부모님 사고의 배후가 고모부였느냐는 떨리는 물음에 한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소리냐며 우주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우주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 BQ캐피탈의 실비아, 메리 동생이 일했던 레스토랑의 제시카, J컨설팅의 제시카가 모두 동일 인물이며 한구가 그들과 공모해 명순당을 노렸다는 것. 민정이 모든 걸 자백했다고 밝혔다. 한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우주에게 다가가며 알았으면 어쩔 거냐고 이 휴대폰만 없애면 된다고 말했다. 우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복사본이며 진짜는 이미 경찰에 있다고. 민정이 넘겼으며 한구가 배신할 줄 알았다고 했다고. 한구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구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결국 들켰다고. 우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었느냐고.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죽인 게 정말 고모부였느냐고 절규했다. 한구가 차갑게 웃으며 고백했다. 그래, 자신이 했다고. 우주의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명순당은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다고. 고필련은 항상 우주의 아버지만 편애했고 자신에게는 부스러기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5년간 아버지처럼 믿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잔혹한 진실에 우주의 세계가 무너졌다. 25년 동안 고모부를 아버지처럼 믿었다며 목이 메인 우주에게 한구는 비정하게 대답했다. 그건 우주가 순진했던 거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우주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라고.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고모부가 그런 거라고. 자신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구에게 횡령, 사기,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한구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우주에게 이겼다고 생각하느냐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끌려가며 한구가 시익 웃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경고했다. 몇 주 후 장한구의 재판이 시작됐다. 방청석에는 우주, 메리, 고필련, 응수가 앉아 있었다. 검사가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제출된 증거는 25년 전 교통사고 당일의 통화 기록이었다. 대형 화면에 음성 파일이 재생됐다. 한구가 브레이크를 건드렸으며 김 전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목소리, 민정이 들키면 어떡하냐고 묻는 목소리, 한구가 사고로 처리될 거라며 명순당은 곧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답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우주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고 메리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검사가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한구가 오민정과 공모하여 명순당에서 횡령한 자금 내역이 공개됐다. 총 150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구의 비밀 계좌로 빠져나갔다.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어서 BQ캐피탈의 제시카, 일명 실비아와 한구의 통화 기록이 공개됐다. 한구는 가짜 투자 유치를 통해 명순당 주가를 조작하고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구가 고필련 회장이 진실을 알고 의식을 되찾자 오민정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도 제시됐다. 다행히 우주의 제보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한구의 변호인이 일어나 이 모든 증거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려 했지만 검사가 끊었다. 오민정의 자백과 물증이 모두 일치한다고 한구의 집에서 발견된 비밀 계좌, 통장, 제시카와 주고받은 이메일, CCTV에 찍힌 민정과의 만남 등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민정이 증언대에 섰다. 한구가 25년 전부터 자신을 이용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무의 차를 고장 내라고 시켰고 사고 후에는 입을 다물라며 돈을 줬다고. 그 후로도 계속 명순당을 노리며 자신을 공범으로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민정의 증언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한구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재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장한구는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 회사 자금 횡령, 사기, 살인 교사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가 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다. 피고인은 25년 전 동료의 목숨을 빼앗았고 그 유족인 조카를 아버지처럼 대하는 척하며 끊임없이 기만했다고. 가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한 배신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고필련 회장 사례를 교사한 것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악랄한 행위이며 15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은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한구에게 살인, 살인교사,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쾅! 망치가 내려쳤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우주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고 메리가 그를 꽉 안아주었다. 고필련도 눈물을 닦으며 이제 됐다고 우주의 부모님께 떳떳해졌다고 말했다. 법정을 나서는 한구가 마지막으로 우주를 돌아봤다. 우주가 결국 자신을 배신했다고 말하는 한구에게 우주가 차갑게 대답했다. 배신한 건 고모부가 아니라 장한구 씨였다고 25년 전부터라고. 고모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범죄자로서 마땅한 처벌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구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주는 메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말하는 우주에게 메리가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대답했다. 며칠 후 완전히 회복한 고필련의 병실에 우주와 메리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명순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보자고 따뜻하게 말했다. 메리가 이제 괜찮으시냐고 묻자 필련은 미소 지으며 너희가 있어서 괜찮다고 답했다. 평화로운 저녁, 우주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중 메일 알림이 떴다. 발신자는 언론, 제목은 축하합니다. 김우주 씨. 첨부 파일을 열자 한구와 실비아의 통화 내역, 그리고 더 방대한 명순당 인수 계획서가 나타났다. 마지막 파일에는 장한구는 말단에 불과했으며 진짜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S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우주의 표정이 굳었다. 화면이 전환되어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사무실. 가죽 의자에 앉은 실비아가 전화로 장한구는 제거됐으며 김우주가 예상대로 움직였다고 보고했다. 전화 너머 목소리가 좋다며 2단계를 시작하자고 답하자 실비아는 미소 지으며 김우주와 명순당 그리고 보태백화점까지 모두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실비아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게임은 이제부터라는 말과 함께 한구의 유죄 선고로 한 고비를 넘긴 우주와 메리, 그리고 명순당. 하지만 한구가 경고했던 진짜 게임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더 큰 음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과연 우주는 이번에도 명순당을 지켜낼 수 있을지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